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정상이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정상 간의 회담은 신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첫 만남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으면서 외국 지도자와의 유대감을 쌓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을 비롯해서 거의 2시간 동안 이상 대화를 나눈 셈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또 서로 믿을 만한 상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는 5년 또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반 이상 아니면 또 그 이상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도 평가를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도발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죠. 한미 양국은 일단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는 괌이나 오키나와 또 일본 등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폭격기라든가 또 심지어 전술핵까지 담긴 첨단 무기들을 한국의 미군 기지에 배치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즉각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또 역설적인 논리가 쓰기 때문에 평양에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가장 불편해할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네, 관계 설정에 진통이 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중 관계 입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중국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았죠. 지난 2015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연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반중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 문제는 경제로 풀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품목을 가지고 교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어떤 위험은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말했는데 이거 역시 어떤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경제적 협력은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하죠. 거기에 이제 중국을 조금 견제하기는 하지만 경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이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군사적 협력으로 가면 이제 중국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한일 간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한일 군사 협력에는 저희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은 아무래도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위 조절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두 정상이 공동회견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의 해석을 듣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분야 수출 협력을 언급했고요. 또 공동 성명에서도 국방부문 공국망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35조 원의 무기 수입 중에 80%, 한 28조를 미국에 사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의 수출액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무역 불균형의 하나의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산 수출을 할 능력과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한미가 군사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방산협력으로 우리의 무기, 우리의 탄약, 우리의 군수물자를 갖다가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수출함으로써 한미 간의 방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수건 사항을 이번 합의문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안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도발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D-Day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에 도쿄로 가죠. 도쿄에서의 체류가 끝나면 이제 5월 말이 워싱턴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ICBM과 또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돌아보겠냐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어렵지만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자신들의 카드가 여의치 않은 것은 고민이지만 도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